구독, 좋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 3법과 관련을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 3법이 언론 장악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방송을 되돌려주는, 방송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되돌려주는 거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다. 오히려 언론 노조의 친화적인 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송 3법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공정언론 국민연대, 미디어연대 이런 언론단체에서 이 방송 3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약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민노총 방송장악법의 반대를 이야기를 하는 위헌 소지를 강조를 하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언론단체들과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C 사장 출신으로서 네. 이 방송에 입을 틀어막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직접 몸소 체험을 했다라는 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방송 3법에 어떤 위헌성이 있는 건지 이거를 좀 시청자분들한테 알기 쉽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위헌성이 심각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헌법에서 언론 자유를 명시를 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고 네. 헌법 21조에서는 또 언론 자유 조항이 있는데 이걸 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기능은 대한민국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그거를 견제하는 기능을 언론에서 합니다. 네. 원래 또 그거를 또 국회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도 너무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해서 편향돼 버렸죠. 그래서 국회는 아예 그 기능을 저는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방송 3법이 문제라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규탄을 해도 지금 구조는 민주당의 입법 장악을 해버린 상황에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입법 독재에서 그냥 강행 처리해버리면 우리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총통 정부, 네. 총통 독재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 국회하고 행정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언론이 그 기능을 충실하게 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가 방송 3법에 대한 거를 이게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언중위에다가 또 제소를 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네. 정말 저한테. 참 펜앤마이크의 방송 하나하나를 네. 민주당에서도 이걸 다 지켜보고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지켜보고 있고 네. 이게 조금 그들의 심기가 거슬리는 발언이 나가면 이걸 언중이라고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거든요. 네. 그거는 거기는 법률적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조정까지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제소를 했다라는 거는 정말 입법 권력을 정말 독재 권력으로 악랄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방송 3법 이 굉장히 참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민노총 방송장악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보면 편성위원회를 강제하게끔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편성위원회도 이 강제하면서 절반을 또 노조에서 또 들어오게끔 이런 것들을 법에서 아예 강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 뭐 사장을 임명하거나 편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위원회를 두면서 이거에 대한 그 위원회 확대를 하고 민노총 성향의 언론 노조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정말 위헌적 소지가 강하죠. 언론의 자유를 다 침해를 하고 민노총이 이거를 다 장악하겠다라는 네. 어떤 발언이 너무 힘들어요. 네. 총통 독재의 시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방송 3법 개정안이 뭐
뭐 공정한 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불공정한 쪽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서디님께서 여쭤보시잖아요. 페니마이크 민주당이 고발했나요라고 하시는데 이미 이제 대선 국면 때 고소 당하신 저희 선배님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3법 관련해 가지고 사장 추천 위원회가 국민 100명이 이제 임의로 뽑혀서 비전문가인데 사장을 뽑는다라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이상하다는 말을 했다고 네. 본인들의 이제 그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회복 불능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저를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을 한 거예요. 8월 12일에 기사가 이상하다라는 발언, 아니 그 기사화까지도 못하면 이 나라에 뭐 언론의 자유가 있긴 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네. 방송 3법과 무관하게 네. 아 이런 말을 했다고 고소를 하는 고소는 아니지만 중재위를 거는 민주당 충분히 방송 3법도 그럴 위헌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기자 개인으로서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다는 표현도 못한다? 그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언중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중이의 판단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안건을 걸었던 민주당에서는 네. 이거를 뭐 소송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통상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네. 그게 조정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서 조정이 불발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또 법원으로 가져갑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계속 또 해요. 네. 통상.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표현조차 못하게 막는다. 입법 권력이 이렇게까지 독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이거 사실 방송 3법 포함해서 사실 노란봉투법도 말씀드리고 싶긴 했었어요. 네. 지금 노란봉투법도 방송 3법하고 강행 의지를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죠. 근데 최근 기사를 보면 주한 유럽 상의에서 한국에 있는 유럽 상의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 유럽에 있는 기업들 한국에서 다 철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런 그 악법들 지난 정부에서 이거를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할 때 계속 법을 강행 처리했었죠. 근데 이거를 거부권을 통해서 계속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방송 3법이라든지 아니면 노란봉투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한다라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텐데 김문수 후보가 저희 팬앤마이크 출연했었는데 저희 출연을 해가지고 했었던 이야기가 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정말 위험하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위험하다라고 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상법 개정안도 기존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원래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 수정된 안을 보고 이거는 좀 심각한데 이러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양훈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제 기준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제 기준이 어떻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그 김영훈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김영훈 장관이 말을 했던 국제 기준에도 ILO라는 국제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국제 기준은 불법 파업까지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까지도 하는 거를 거의 방치하겠다 수준의 이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굉장히 크게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을 계속 강행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어요. 팬앤마이크 출연을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 의원님께서도 나오셔가지고 내부 총질 그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내부 총질이다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혁신을 막는 세력이다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 그 논제가 중점이 바로 전환길.
전한길 대표입니다. 근데 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정말 극단으로 나뉘었어요. 네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포용해야 된다. 다양한 세력, 어떠한 세력이라도 다양한 의견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뭐 전 대표라든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다 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도 그 굉장히 강한 투쟁 정당을 만들자. 그리고 모든 그 다양성을 다 품자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이재명의 민주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까지도 다 품습니다. 민주 기치 안에 모든 다양성을 다 품고 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는 사실 그들이 극좌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뭐 전한길 선생님 굉장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당대표 후보께서는 뭐 구구화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발언까지도 서슴없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광장 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 힘들 저는 국민의힘에 다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거는 이제 전한길 선생님께서도 반작용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한동훈계에서 사실은 구구 프레임하고 내란 정당 프레임, 민주당에서 사용하는 그 프레임을 계속 차용을 하면서 내부 총질용으로 계속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전한길 선생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우리는 극우도 아니고 뭐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신 걸로 알아요. 다만 저는 전한길 선생님께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국민의힘을 반으로 쪼개는 행동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말한 것처럼 저기 또 국민의힘이고 여기 또 국민의힘이다. 전부 다 국민의힘이고 뭐 아예 민주당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국민의힘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개헌 저지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개헌 저지선이 100석이 넘게 우리 국민의힘이어야 개헌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개헌 저지선이라는 건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이재명 총통 국가를 막아내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그게 국회 입법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개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3분의 2 중에 우리가 그래서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개헌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총통 국가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국민의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용광로처럼 모든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들을 다 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댓글 반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방구석의 그분님께서는 저도 처음에는 욕했는데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바뀜이라고 하신 반면에 이 서디님은 버릴 건 버리고 가야죠. 그리고 혜재님도 품는다고 될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품어도 된다, 품어도 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의견이 다 분분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다. 지금 사실 그 당대표 후보 중에 장동혁 후보께서는 굉장히 강성 반 한동훈 주장을 계속 하고 계세요. 또 요즘에는 보면은 한동훈계라고 표현하는 조경태 후보께서는 그 제2차 공수처 불법 체포 집행 과정에 윤석열 관저 앞을 막았던 43명 국회의원을 뭐 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제명 대상이다, 혁신 대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 누구도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장동훈 의원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개헌 저지선, 개헌을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사회주의고 북한이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그런 식으로 다 모든 권력을 다 획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으려고 강력하게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훈 의원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한동훈계에서 그렇게 장동훈 의원을 비난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장동훈 의원도 꾹꾹 참아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는 건 한동훈계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장동혁 의원을 공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의원 같은 메시지, 강력한 선명적인 메시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제발 반으로 쪼개려는 그 세력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할 법한 주장들을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래서 한동훈 걔도 정말 그런 주장들을 이제는 앞으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강력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인천에서 정치하지만 인천의 한동훈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정말 강력하게 내부 총질만 하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만. 그들도 그런 발언들은 멈춰야죠. 자꾸 우리를 극우로 몰고 극우 세력으로 몰고 내란이라고 아니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 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인천의 한동훈계에서 그런 주장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그런 거 멈춰야죠. 그런 거를 오히려 선명하게 말을 하는 건 장동혁 당대표 후보께서 요즘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김문수 당대표 후보께서 말을 하는 건 오히려 이런 비난도 지난 총칼을 서로한테 겨눴던 거는 이제는 그만하고 모두가 이재명이 민주당이 하는 이재명 총통국가의 서막을 우리가 막자. 오히려 그렇게 해서 큰 빅텐트 안에 하나가 되자라는 게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필요한 가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네네. 댓글 반응이 나오고 너무 있는데 그 터지고 댓글 있나요? 여러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전한길 강사를 품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전한길 강사를 이제 극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사실은 있는 내용이고 한동훈 씨를 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저조차도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2차 공수처 불법 집회 시위에 저는 그날 밤을 샜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공수처가 우리를 구두발로 폭행해가면서 우리를 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 끌어냈어요. 그래서 한동훈계에서 우리를 극우로 몰고 우리를 앞으로 정치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에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한길 선생님 같은 우리 국민의힘의 다양성도 다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얘기라는 거 여러분 꼭 잘 알아주시고 어쨌든 네. 전한길 대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조금 전한길 강사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좀 이야기가 좀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가 많이 다 다르다 보니까 댓글 반응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를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극좌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우리를 극우라고 합니까?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국민의힘 45명 의원 제명 이야기를 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랑 연결이 될 텐데 아마 그 당사자 성이 좀 있으시잖아요. 당사자성이 있죠. 네,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 제가 이제 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박찬대 의원이 네. 국회의원 45명을 제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근데도 아직도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라는 점. 근데 김문수 후보가 펜앤마이크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 국회의원 45명 제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화는 고사하고 죽으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북 송금에 관여한 민주당이야말로 위헌 정당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100번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전당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민주당의 수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의 사건의 실체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위헌정당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위헌정당일 겁니다. 그리고 박찬대 후보가 굉장히 안쓰러운 거는 네. 그들의 경쟁에서 박찬대 후보가 밀리고 있나 봐요. 그렇죠? 지금 정청래하고 박찬대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한창인데 굉장히 박찬대 후보가 최근에 강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그날의 새벽에 거기에 함께 해주셨던 그 국회의원 45명을 제명해야 된다라고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이걸 주장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조경태 후보 당대표 후보도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당 안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지자분들도 선명성 있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민주당한테 세뇌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광우병 이야기까지 하면서 네네. 그리고 선명성을 위해서 국민의힘 해산 그리고 위헌 요소가 있는 여러 가지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있을지라도 선명성만큼은 네. 정말로 잘 챙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간첩 사건 한 번 더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간첩 사건. 민노총의 핵심 간부가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을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선동에 이용해라. 이런 북한 지령을 실제로 이행한 혐의들로 네.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는 팩트예요. 민노총의 핵심 간부가 그걸로 그 사실로 인해서 증거로 인용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 민노총인데 그런 위원장 출신을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기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본인들의 당대표 선거에 옛날에 이걸 선동 정치의 하나로 굉장히 크게 사용을 했었던 광우병 사태. 국민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때. 네. 있지도 않은 그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들을 실제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하면 국민들이 다 광우병 걸릴 것처럼 선동을 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시위를 해서 국민을 반으로 갈랐단 말이죠. 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를 우리 국민의힘에서조차 일부 세뇌당에서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극우 이런 말 우린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사실 광장에 나가 있을 때 그들이 저를 가지고 극우라고 폄훼를 하길래 그래 그럼 나는 당당히 내가 극우가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극우라고 이렇게 폄훼를 하면 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내 스스로 극우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우라는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굉장히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국가 세력은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논의를 했었던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국민들을 어떤 큰 굉장히 대형 악재라든지 사고를 선동 정치로 이용하고 그들을 우리의 권력으로 이용하고 국민을 반으로 가르려고 혈안이 된 극좌들, 네. 민주당 그거를 혐오를 조장하는 민주당이 저는 오히려 반국가 세력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말 애국 충정을 다하는 네. 국민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반국가 세력 이재명 민주당에 강력히 저항을 해서 지금 개헌 저지선을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재명식의 개헌이 이뤄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의 푸틴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2번 연임을 하고 한 번 본인의 꼭두각시 지금의 김민석 총리 같은 자를 기용을 한 다음에 본인이 다시 2번 또 대통령을 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 20년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는 개헌을 심지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처장이 그쵸? 그 이재명 대통령은 네. 5년은 너무 아쉽다. 10년, 20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국민 정서를 앞세우고 국민이라는 걸 계속 꺼내면서 입법 권력을 흡사 이제 국민이 허용했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세뇌를 하겠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성희름님께서 그건 헌법상 불가해요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러시아처럼 2번, 3번 연임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그 방송 3법. 네. 방송을 거의 장악할 수 있는 법들입니다. 사장을 기용을 하고 편성 권한을 특정 위원회에서 다 강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언론 노조가 반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언론 노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 여러분 아시죠? 언론 노조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의 민주당의 민노총이 언론을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론 통제되겠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계속 잘하고 있다라고 70%의 국민이 이걸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있을 지선 참패할 가능성이 있죠?
계속 잘한다라고 언론이 포장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이거를 국민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상태에서 다음 총선이 도래를 하고 다음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이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네.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개헌을 3분의 2가 넘는 범여권이 다 장악을 해버린 다음에 그 개헌을 해버리면 러시아의 푸틴처럼 못할,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헌을 해버리면 지금의 헌법에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도 이재명 스스로 그런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개헌을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장기 집권을 막을 힘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문수 후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계속 이걸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총통이라는 얘기를 괜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최근에 그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시청을 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게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은 좀 다르게 조금 정치 재판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좀 긍정적인 취지로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소신은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재판관 후보자 본인도 부정은 하지는 못하는, 완벽하게 부정은 하지는 못하는 네. 그런 걸로 봐서 확실히 이제 정치적인 느낌이 작용한다라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던 대목이었고, 그리고 위헌 소지라는 거는 사실은 주장이지만 위헌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네네. 통과된 법들이 사실 많죠. 그렇죠. 위헌이라는 건 사실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거는 어떤 국민 정서상 최후 저항선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방송 3부 같은 경우도 이게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국회에서 아무리 목소리 높인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입법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본인들이 통과시키고 싶으면 다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셔야 되고 국내임 지지자분들께서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국민의힘을 많이 혼내주고 계시긴 해요. 그렇죠? 저 네. 케인님 죄송해요. 진행하다가 목을 긁어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목 뒤가 너무 간지러워서 아까 제가 현장 나갔는데 땀을 좀 흘렸나 봐요. 그래서 네네. 빨리 이따 퇴근하고 빨리 씻도록 하고. 기자분께서 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네. 자유는 좀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긁으려고 했는데 네. 이제 여기서는 아나운서지만 네. 이제 밖에 나가서는 또 기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저희 안 그래도 다른 이야기들도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의원님이랑은 앞으로도 매주마다 뵐 예정이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성희림님 아까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얼태기가 와가지고 그런 소리가 굉장히 고팠고 우리 의원님도 또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요. 혈당 유산균 광고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혈당 유산균 광동 메모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바나나잎 추출물 17종 혼합 유산균 그리고 치커리 뿌리 추출물 해조 칼슘과 같은 천연 제품들이 다 한 군데 모아져 있는 굉장히 좋은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균이라고 해도 장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산균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유해균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산균을 활성화를 시켜야만 배변 활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 건강에 기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나잎 같은 경우에는 천연이기 때문에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챙겨 드시면은 기본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가지고 장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 장 생태계 자체가 건강해지면요, 평소에 내가 식품을 조금 안 좋은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장 자체가 환경이 건강하기 때문에 금방 빼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잘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 어머니도 매일 하나씩 드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위험이 있다, 아니면 나는 케이크 같이 달달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나 떡 같은 거, 흑임자 떡 같은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